하겠습니다. 자, 오늘 TCP 소켓 프로그래밍의 소켓과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에는 잡다한 말 말씀하지만 딱 한 가지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소켓에 쓰는 우리 리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버퍼를 정해서 쓰잖아. 그러면 소켓에 대한 버퍼를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표준 입출력을 쓰자. 뭐라고? 표준 입출력을 쓰면 좋은 게 뭘까?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솔직히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버퍼를 한 번 더 써. 즉 소켓의 버퍼도 존재하지만 입출력에 관한 그 함수에 대한 버퍼도 존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버퍼가 두 개가 있어. 이제 버퍼 두 개가 있으면 과연 좋을까?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뭐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근데 좋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TCP 소켓에서 보냈어. 쓰기 버퍼가 다 보냈다고. 근데 중간에 에러 났어. 그러면 저쪽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거야. 다시 보내달라. 에러 났다 임마. 그러면 다시 그 버퍼를 봤는데 라이트 버퍼에 아무것도 없다고. 왜? 난 내가 보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노? 이 버퍼가 문제가 되겠죠. 다시 그 파일을 읽든지 어떻게 메모리를 읽고 끌고 오든지 방법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입출력 버퍼를 한 번 더 쓰면 좋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입출력 버퍼가 만약에 있으면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소켓에 있는 버퍼 여유가 없으면 입출력 버퍼에서 그걸 한 번 더 조율해.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마구 들어올 때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보통은 안 써도 되지만 표준 입출력 버퍼를 써서 이런 문제를 내가 좀 더 해결해 보자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는 내가 말도 뭐하기 애매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래서 표준 입출력 함수 장점을 간단하게 보면 표준 입출력 함수가 가장 좋은 게 이식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버퍼링을 통한 선은 형상이 된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언급을 했어. 그게 이유 화면 안 넘어가나 또. 잠깐만. 화면 넘어가죠. 일단 화면만 좀 해줘. 화면 넘어가요. 네, 됐습니다. 그럼 표준 입출력 함수는 이식성이 좋아. 그리고 표준 입출력 함수는 버퍼링을 통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돼. 도움이 된다고 말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향상이 된다고 말은 못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표준 입출력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컴파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식성이 좋아져. 소켓에도 보통 표준 입출력을 쓰기는 쓰지만 이게 다른 OS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리눅스하고 윈도우는 거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 근데 웬만해서 표준 입출력 함수는 웬만한 OS에서 컴파일러는 다 지원해. 왜? ANSYS 기반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표준 입출력 함수를 써보면 서버 소켓, 입출력 함수 버퍼, 즉 표준 입출력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왼쪽의 그림과 같이 소켓의 입출력 버퍼 외에 의 버퍼를 통해서 버퍼링이 돼. 좀 더 버퍼가 커진다는 이용이 좋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CPU에서 1차 캐시, 2차 캐시가 있잖아. 3차 캐시도 있고. 이것들을 뒤에 내용을 늘려가면서 야를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버퍼를 늘려가잖아. 한 군데만 늘리는 건 좋은 건 아니야. 한 군데만 늘리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 그래서 1차, 2차 버퍼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CPU에서 인스트럭션이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통신 쪽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데이터의 양을 어떻게 조율해서 버퍼링으로 좀 더 효율적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위에 거는 지금 파일 디스크립터로 만들었고 밑에 거는 파일 구조체 포인터야. 다릅니다. 파일 디스크립터로 하면 리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리드를 썼어. 리드를 쓰면 이 버퍼 사이즈의 영향을 받아. 이 영향이 만약에 버퍼가 엄청나게 크면 잘 나올 수도 있지만 버퍼가 작다면 문제가 돼. 자, 밑에 거는 볼게. 밑에 거는 지금 파일 구조체 포인트로 열었어. 좀 다른 방법으로 열었어. F 오픈하고 오픈은 달라. 근데 여기서 보면
fget으로 일반적인 표준 입출력 함수를 썼다고. 그러면 이 버퍼 사이즈만큼 잃는다는 거지 버퍼가 내가 조율하고 누리고 하는 문제는 아니야. 그건 다른 문제다. 운영체제 차원의 문제잖아.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식을 돌리면 위에 거는 진짜 이 사이즈만큼만 읽어오기 때문에 찾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표준 입출력 함수 같은 경우는 요 크기로 읽어와서 계산하기는 하지만 표준 버퍼가 따로 존재하잖아. 그 버퍼가 여유가 크기 때문에 위에 일반적으로 선발 디스크립트가 크기 때문에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불러오는 횟수가 엄청 차이나. 그래서 300MB 이상의 속도를 한 10K, 20K는 똑같은 속도. 하지만 용량이 큰 놈들은 비교하면 밑에 표준 입출력 함수가 한 10배는 더 빨라. 농담 좀 섞어서. 그만큼 더 빠르니까 표준 입출력 함수라는 게 버퍼 두 개를 쓰는 게 월등히 효율적이라고. 그 이유가 CPU에 나오듯이 1차, 2차 캐시가 양의 제한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양의 제한이 있어. 그 문제 때문에 1차 캐시를 늘리지 못하면 2차 캐시를 늘리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버퍼 한 개가 작을 때, 버퍼가 속이 작으니까 실제로 지금 표준 입출력에서는 버퍼 크기를 이용해서 2차 캐시처럼 써. 그럼 버퍼가 늘어나잖아. 그럼 이 늘어난 버퍼는 한 목에 읽을 수가 있는 그 여유가 더 커진다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면 표준 입출력 함수가 좀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 함수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표준 입출력에다가 불편사항도 있어. 불편사항이 뭐냐면 양방향 통신이 쉽지 않아.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 이게. 그래서 그 문제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F 플러시 함수가 빈번히 등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F 플러시 함수는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F 플러시 함수 잘 돌아가. 근데 지금 최근 윈도우의 비주얼 코드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F 플러시 함수를 일부는 막아놓은 게 있어. 버퍼 안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리눅스에서 한다는 걸 전제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F 플러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거 출력 버퍼가 있잖아요. 이렇게 버퍼가 있으면 그냥 찬다고. 찾고 그 다음에 다 찰 때까지 뭐 이거는 마냥 기다려. 라이트 버퍼는. 근데 문제가 뭐고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우리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보내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버퍼를 비워라가 뭔데, 즉 처리해라가 F 플러시라고. 이런 목적으로도 F 플러시가 써. 자, 상황에 따라서 선이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라이트에 있는 버퍼를 완전히 보내야 되면 어떻게 되나? F 플러시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트를 파일 구조체 포인트로 변환해야 쓸 수가 있어. 파일 디스크립트가 생겨라. 실제 우리가 파일 입출력에 쓰는 것들은 뭔데 파일 구조체 포인트를 쓸 수 있는 함수를 써야 된다고. 그걸 감안하고 fopen 함수 출시 파일 구조체 포인트를 대상으로 입출력이 진행할 경우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데이터가 버퍼링 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 파일 포인터의 문제도 생겨. 입출력을 동시에 쓰면은 데이터가 버퍼링 되는 문제도 생기지만 어디서 읽을지 어디서 써야 될지 그 파일 포인트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F시크라는 것도 배우잖아. 그래서 그게 좀 머리 아파. 그래서 생각을 하면 입력과 출력을 분산시키자. 나누자야. 나누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소켓 생성이 반환되는 것은 파일 디스크립터이다. 그런데 C 함수에서 요구하는 것은 파일 구조체 포인터이다. 따라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파일 구조체 포인트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표준표 함수 쓰는 걸 보면, 자, 우선 뭡니까? 자, 빨간색으로 맞게 중요한 건 요거니까 F 오픈 이걸로 이제 소스를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파일 구조체 포인터예요. 이건 디스크립터 파일 디스크립터. 이거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F 오픈이라는 걸 FD 오픈을 쓰면은 성공 시 변환된 파일 구조체 포인트를 반환합니다. 즉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FP라고 파일 FD 오픈을 해서 위에 FD 된 거 있잖아.
위에 fd를 뭐로 해야 돼요? 파일 디스크립트를 파일 구조체 포인트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구조체 포인트로 변환된다는 점을 요거를 이용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fpush라는 표준의 출력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번과 2번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셔서 만드시면 돼요. 자, fd 오픈은 뭐였어요? 인자를 보시면 파일 디스크립트를 어떤 모드로 바꿀 거니까 1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실행하기가 이래 되니까 한번 해보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이 소스가 좀 힘들다고 하셔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실습 서버에 15번, 16번부터는 디렉토리 만들어 올려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파일을 복사를 해서 쓰시면 돼요, 이제. 자,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o 디스크립트라고 반대 입장이에요. 자, 성공 시 변환된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반대입니다. 즉, 파일 넘버를 보는 건데 이건 뭐겠어요? 파일 구조체 포인트를 파일 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으로 파일 넘버 함수를 통해 파일 구조체 포인트를 파일 디스크립트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이 방법인데 요거야 뭐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변환된 거를 다시 뭐합니까? 다시 파일 넘버 디스크립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돼요. fp는 포인터고 파일 디스크립트는 정수값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자, 표준의 출력 함수를 쓰기 위해서 무슨 작업만 했습니까? 소켓 같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파일 구조체 포인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본 거예요. 함수는 fd open을 쓰시면 돼요. 자, 소켓 기반의 표준입 함수를 사용해 봅시다. 이제 사용해 봐야 되니까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리드 라이트를 왜 분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데서 뭐 공부하실 때 뭐 오픈하고 이게 뭐 할 이름 쓰고 R 뿔 따고 W 뿔 따고 A 뿔 따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문제가 뭡니까? 나중에 파일을 가리키는 파일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파일, 그러니까 커서하자, 커서. 이 커서를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F6를 써가지고 조율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버퍼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F6를 조절하고 앉아있어요. 이거를, 커서를. 그 문제도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리드인 거 알잖아. 라이트인 거 다 아실 거고. 근데 이거 두 개가 차이점이 있죠. 리드, 라이트 차이잖아. 근데 R 뿔따고 W 뿔따고 차이가 뭔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태생적인 자기의 한계는 버리지 못합니다. 즉, 리딩을 볼게요. 자, 리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파일이 없으면 에러가 나요. 근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라고 했는데 그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 생성을 해. 있으면 덧치라고. 자, 그런 모델 생각해보면 자, 이거는 리드 라이트, 이것도 리드 라이트예요. 근데 태생적으로 야는 R이에요. 파일이 있으면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파일이 없는데 불러오는 거는 에러입니다. 파일이 없으면 에러 나요. 자, 두 번째. W 뿔 따고 리드 라이트 둘 다 할 수 있는데 라이트적인 태생의 한계를 태생적인 라이트니까 파일이 없으면 새롭게 생성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하나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입출력의 버퍼를 따로 두는 거예요. 소켓의 입력 출력 버퍼가 따로 있듯이. 그래서 두 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위에서 만든 소켓 같은 소켓으로 만들어낸 거 중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입출력 함수 puts, gets 같은 걸 막 썼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시가 왜 있는지 상상해 봅시다. 이 플러시가 왜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위에서는 스탠다드 아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 거는
라이트 버퍼에 적었어요. 라이트 버퍼에 내가 찾는데 라이트 버퍼가 차면 라이트 버퍼가 다 차거나 바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거를 혹시나 대기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조건 버퍼 처리해라 하는 게 F 플러스입니다. F 플러스를 처리해서 버퍼를 비워요. 즉 버퍼를 처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순서 한번 볼게요. 자, 파일 디스크립트를 파일 구조체 포인트로 변환. 자, 했습니다. 표준 입출력 함수의 사용. 자, fputs, fget를 같은 썼어요. 그 다음에 함수 주로 플러시 함수를 통해서 버퍼를 비웁니다. 즉 처리해 달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 시언 함수에서 사용할 경우 소켓의 버퍼 이외에 버퍼링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F 플러스 함수를 직접 호출해야 한다. 이게 이유가 버퍼를 비워야 처리되니까. 근데 운 좋게 갈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F 플러시를 리눅스에서 사용해 보면 꼭 사용 안 해도 될 때도 있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테스트 한번 소스가 어디더라? 소스 몇 페이지 놔뒀는데. 지금 소스를 지금 서버를 2개 써놨어요. 자, 이제 서버가 2대예요. 아이고, 컴피 하면 172, 32, 42, 30이고, 아이고, 잠시. 아이고, 왜 이러노, 오늘. 자, 그러면 172, 31, 41, 148입니다. 2대 서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조심하게 조심히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알려줄게. 여러분들, 폴더 다 들어가네. 자, 여러분들 지금 폴더가 이래 있잖아. 여기에 ch15라고 내가 만든 폴더가 있어. 이 폴더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리드 속성이 있을 거야. 나는 그냥 귀찮아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라이트 만들었는데 전부 여러분 리딩 기능 만들어 놨다고. 리눅스에 대한 설명을 맞게 리딩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리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서버에도 ch16 15네 15 들어가면 들어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나중에 실습하실 때 참고하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되고, 오늘 ch 15번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테스트 할 게 뭐냐면 에코 서버 한번 돌려볼게. 한번 볼까? 소스를 볼까? 에코 서버. 여기서 볼 거는 많이는 없고 뭐만 보면 돼요. 소켓을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게, 자, 어디 갔노? 자, F 오픈으로 리드 하고 라이트 표준 입출력 함수를 버퍼를 쓰기 위해서 2개를 따로 나눴어요. 2개를 따로 나눈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어요. 왜? 리드 라이트를 따로 나누는 게 편리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것들도 get 플러시를 했고 플러시를 해가지고 버퍼 처리 명령을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니까 이 부분만 다르지 나머지 똑같습니다. 즉 클라이언트하고 소켓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ESS 그리고 이쪽도 돌려야 되니까 이쪽은 클라이언트니까 클라이언트 소켓이 저 있네. 클라이언트는 뭐 내용 똑같으니까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와 이러나. 아이고, 이거 그렇지. 클라이언트 ESC. 자, 만들어진 거 각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버를 동시에 쓰면 9190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것도 이제 접속을 하니까 ESC 172 31 42 230 9190으로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포트 동시에 같은 거 쓰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학번 뒷자리 3자리를 더합시다. 학번 뒤에 3자리.
자, 그래서 저 학번이 1학번이라고 칠게요. 그럼 9091을 쓸게요. 여기도 109091을 쓸게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되지. 자, 지금 돌아가고 이것들을 테스트 해보면, 이거, 잠수다. 9091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요. 그 돌아가면 약간 똑같잖아. 아이고, 자, 이렇게 치면 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확인해 봤고, 서버에서는 이때까지 한 것 중에 바뀐 거는 그것밖에 없어. 파일 디스크립트를 파일 구축체 포인터로 바꿨고, 그러면 당연히 리드 라이트가 아니라 fget, fpush로 썼다고. 이 출력 버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출력 버퍼는 따로 만들었어. 왜?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되면 버퍼링 문제도 복잡해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노? 파일 포인터 커서도 문제야.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입력과 출력 스트림에 분리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던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챕터 10에서 설명한 스트림 분리의 목적은 입력 루틴과 출력 루틴 독립을 위한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안았고, 그래서 입력에 상관없이 출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속도 향상에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스트림이 분리는 멀티 프로세서 기반으로 분리를 하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멀티 프로세서 로드가 장난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소스가 복사해야 되니까. 모든 게 두 개예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 자, 이제 챕터 15. 지금 우리가 스트림 분리의 이점은 파일 포인트와 읽기 모드와 쓰기 모드를 구분해야 하므로, 근데 R 뿔따구, W 뿔따구가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안 씁니다. 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쓰기 모드와 읽기 모드 구분을 통해 버퍼의 편의성, 그러니까 구현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요. 그리고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를 구분함으로써 버퍼링 기능의 향상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파일 만들 때 뭐 보통 같이 만들잖아. R 뿔따구나 W 뿔따구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 버퍼를 따로 나눔으로 해서 진짜 2차 버퍼의 목적을 다 이루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챕터 10에서는 파일 구조체 포인트 기반이라는 거 그래서 뭐 한번 보고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림 분리 후에 EOF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그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헬프 클로즈 셧다운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뭐 배웠습니까? 헬프 클로즈 내가 니한테 보낼 거 있나? 있으니까 내 끊지는 마라.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가는 거하고 오는 거를 둘 다 동시에 끊지는 않습니다. G10에서 끊을 때 뭐예요? 내가 지금 보낼 거는 오늘 마지막이니까 나는 끊지만 저쪽에서 내한테 보내는 거는 끄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 헬프 셧다운 문제는 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헬프 클로즈 진행 시 EOF가 전달하는 문제가 생겨요. 전달되면 못해. 할 수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좀 이따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리드 F 오픈 두 개로 버퍼 나눴고 리드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리고 F 플러시를 했어요. F 플러시를 하면 여기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다 버퍼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F 클로즈를 해가지고 라이트 FP, F 클로즈를 해서 라이트 FP를 이제 소켓을 닫았어요. 버퍼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저쪽에서 오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리드 버퍼는 놔뒀잖아. 안 지웠잖아. 그래서 fget 리드 버퍼로 읽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자, 보시면 하나의 소켓을 대상으로 입력용 그리고 출력용 파일 구조체 포인트를 얻었다 해도 이 중 하나를 클로즈, F 클로즈 하시면 헬프 클로즈가 아닌 완전 종료가 진행됩니다. 즉 여기서 완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림이 나오는데, 자, 스트림 종료 시 헬프 클로즈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파일 디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가 파일 포인트 두 개를 만들었어요. 리딩용, 라이트용. 자, 하나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대상으로 파일 구조체 포인트가 생성되었으므로 파일 포인트가 종료되면 연결된 파일 디스크립트도 종료됩니다. 이게 종료되면 뭐가 되면 마지막에 운영체제는 소켓까지 소멸이 돼요. 즉 이거는 표준의 출력 버프 쪽이고 이거는 우리 뭔데 소켓 쪽 관련된 얘기가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트가 없어지면
소켓도 소멸이 된다고. 소켓 소멸됐잖아. 해놨겠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 자, 그러면 머리를 써봤다고. 아, 이 문제가 왜 생기는데? 하나만 지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파일 디스크립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마음대로 2개 만들면 되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왼쪽 그림과 같이 파일 디스크립트를 복사한 다음에 각각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대상으로 파일 포인터를 만들면 파일 포인터 소멸 시 해당 파일의 포인터로 연결된 파일 디스크립트만 소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면 되잖아. 자, 그리고 요 앞에서 있는 소스 있잖아. 그거 올려놨으니까 서버 2개가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헬프 클로즈를 진행하지 않는다. 왜? 여전히 파일 디스크립트가 남아있고 이를 이용해서 입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파일 디스크립트가 리드, 라이트 둘 다 돼요. 실제로는. 맞잖아요. 이 파일 디스크립트 소켓을 만들 때 읽기용 소켓, 쓰기용 소켓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표준 입출력에 있는 야들은 읽기, 쓰기용으로 따로 만들었지만 야는 아니라고. 야는 입력, 출력을 결정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디스크립트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트 복사는 dup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파일 디스크립트가 나오고 이 파일 디스크립트를 바꿔주는 거고 파일 디스크립트 2는 이 뭐겠어요? 아, 소스를 바로 봅시다. 소스를 바로 보면 왼쪽에서 2개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복사한다. 그리고 복사된 파일 디스크립트까지 모두 종료를 한다 때문에 마지막 행까지 라이트 함수가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UP 보면 첫 번째 DUP 1번을 호출했어. 맞잖아. 그리고 DUP 2번을 호출했다고. 그러면 지금 FD 1번이 뭔데? 1번이 뭐고? 스탠다드 인이가 스탠다드 아웃이가. 자, 생각해봐요. 파일 디스크립트를 하나를 복사를 했어. 자, 복사를 내가 CFD로 만들었다고. 자, 그럼 파일 디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졌어. 그리고 DUP2로 뭐였노? CFD1을 뭐랬노? CFD1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맞지? 자, 지금 여기서 파일 표준 입출력하는 그놈을 하나를 가지고 이 녀석을 하나를 복사하고 두 번째 복사를 했다고. 그리고 찢고 볶아. 그리고 FD 클로즈 1, 2를 했다고. 맞잖아. 자, 클로즈 1, 2를 하면 야들은 날아갔어. 근데 실제로 지금 라이트 1번을 하면 써질까? 안 써질까? 지금 소스의 내용이 많이 잘렸는데 보자. 프린트F 보자. 이거를 수행했는데 FD1 이거 3번, 7번을 출력했어.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해가지고 문자열이 하이 출력을 했다고. 근데 이거 2개를 닫았지만 파일이라는 이놈은 존재해. 즉 1번은 존재한다고. 1번은 존재하니까 1번을 한 번 더 찍어봤어. 그러면 하이가 찍혀. 아직은 있잖아. 근데 클로즈 1번을 했다고. 스탠다드 아웃을 막아붙어. 스탠다드 아웃을 막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노? 이제 라이트는 못 돌린다고. 자, 이제는 어떻게 했노? 하나, 둘, 세 개로 보면 하나 없앴고, 두 번째 하나 없앴고, 세 번째 이렇게 없앴다고. 저기서 파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일이 아니라 우리는 std 아웃이야.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삭제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 호출을 통해서 복사된 파일 디스크들을 대상으로 파일 구조체 포인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파일 처음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 FDF 리드 FP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드프를 한 다음에 리드 FP가 나왔을까 이거. 그럼 위에 것처럼 뭔가 하나가 있잖아. 소켓이 파일 디스크가 있어. 이거를 이용해서 라이트 모드로 FD 오픈을 구조체 포인터를 한 번 더 만든다고. 그러면 라이트 FP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F 클로즈라고 하는 놈하고 F 플러시 하고 셧다운. 요새 중요하잖아. 그래서 요것도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셧다운 줄 딱 꺼놓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위에서 지금 내가 뭔데? 제일 첫 번째 볼게. 내가 막 글자를 썼어. 그 글자를 막 썼다고. 그리고 플러시니까 출력 곱해 보냈어. 이제 난 더 이상 보낼 거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되노? 헬프 클로즈를 하고 싶어. 그러면 뭘 닫아야 되노? 지금 파일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 이 중에 라이트 쪽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즉 파일 넘버 라이트 FP에 대한 파일 넘버를 받아와야 되죠. 파일 디스크립트를 소켓 원래 소켓용이니까 파일 디스크립트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써야 돼요. 자, 파일 디스크립트를 변환해서 셧다운 함수를 호출한다. 따라서 헬프 클로즈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EOF가 전달이 돼. 즉 나는 보내는 건 끝났다. 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클로즈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나는 가는 것만 지웠지 리드까지는 안 지웠다고.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읽을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CH16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점점 이게 CD 16에 내용 없나? 네, 복사 안 했네. 좀 전에 복사 넣을게요. 실수. 자, 다시 제 디렉토리를 가겠습니다. 16번에는 이제 이게 저 불편하네. 소수는 확인했고 화면 좀 깨끗하게 해석할게요. 자, 이제 봅시다. 소스를 한번 테스트인데 나노 세퍼레이트 서브 2.c를 한번 볼게요. 수정된 소스니까 여기서 볼게요. 나머지는 볼 거고 자, 파일 포인터 만들어내죠. 선언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라이트버와 입력 버퍼를 위해서 놔뒀습니다. 즉 제일 먼저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파일 포인터 하나 만들었어요. 즉 리드 모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DUP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 복사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라이트 즉 FD 오픈을 해서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DUP 다음에가 오는 게 파일 디스크립트예요. 파일 포인트가 아니고 그 점을 좀 하시고 나중에 DUP로도 한번 짜보십시오. 되면 두 개를 이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버퍼 했고 셧다운 뭐요? 즉 소켓에 있는 두 개의 파일 하나만 닫는 거야. 그럼 소켓은 남아있을 거라고. 맞죠? 그 다음에 소켓은 하나만 싹 닫았습니다. 이제 엔드 오브 EOF를 보내는 거죠. 내 이제 끊을게. 하지만 네가 내한테 보내는 거는 안 끊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F 캐치가 가능한 거라고. 자,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GCC SS로 할게요. SS2로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보자. 클라이언트
저는 이제 SS2 1번이라서 909191로 할게요. 1로 하고 12, 31, 42, 239. 여기가 IP예요. IP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9191 보내고 하면 from the server high client 쭉 가지고 그리고 서버에서 가는 리드 버프가 남아있으니까 읽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못 읽었다고. 자, 하나의 디스크립트만 해보면 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걸 확인했으면 서로 가능할 수 있다고. 소스를 다시 한번 잘 보면 소스를 봅시다. 자, 버프 2개. 구주체 포인트지. 그 다음에 플러시 쓰라. 셧다운은 내한테 나가는 게 끝나는 거야. 맞잖아. 난 이거 다 보냈잖아. from the server. from server, I love world 하고 그 다음에 you are awesome. 이거 다 보냈다고. 그 다음에 F 플러시가 해서 싹 보냈어. 그 다음에 셧다운에가 나가는 건 이제 짱났다. EOF 보낼게. 그리고 이제 클로즈를 했다고. 그러면 파일 디스크립터 하나가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구주체 포인트 하나가 끝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F 캐치를 해서 넘어오네? 기다리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새로 보내잖아. 새로 보내는 게 한번 소스를 보면 다 전달받고 마지막에 뭐하노? from client write FP 즉 여기서 똑같은 거잖아. 여기서도 write FP를 적었어. 그냥 플러시를 하고 F 플러스를 나중에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받았으니까 절로 보낼 거라고. 나 이제 끊을게. 보내고 끊으란다. 그거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from client 땡큐까지가 다 받아진다고.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다 왔다 갔다 즉 have 플러즈가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다.